세종실록 최시권 세종 17년 11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1435년 명선덕 10년 함길도 도순 검사가 야인이 침범했음을 치보하다. 금월 11월 11일에 구주의 협진 올적합 400여인이 알타리에 와서 침략할 14호를 불사르고 건장한 남녀 86명과 약한 남녀 63명과 마소 445피를 사로잡아 갔는데 화살에 맞은 사람이 3명, 죽은 사람이 2명이며 올적합 2명도 또한 화살에 맞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기감사가 흰 꿩을 바치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령을 돌려보낼 것을 건의하나 계달하지 않다. 양령대군은 마땅히 접견할 수 없으니 원컨대 태종의 뜻을 생각하시어 오래 머물게 하지 말고 속히 사제로 돌려보내소서 하니 우부승지 김돈이 김충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아뢰게 하니 김충이 말하기를 이미 아뢰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있는 까닭으로 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100일 후에 임소로 갈 것을 명하다. 고기를 먹도록 권하고 도로와 임소로 가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동지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정갑손 이경기 유수강 김동 권채가 흰꽁 잡은 것을 하리하니 정지시키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양령대군을 접견하는 일을 삼가할 것을 사무부에서 아뢰나 계달되지 않다. 양령대군은 진시로 자주 불러볼 수는 없습니다. 9월부터 달마다 접견함은 신 등은 매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였으나 환자 김충이 이를 아뢰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군신이 흰 꿩을 하뢰하니 받지 않티야. 임금이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야인 소울비에게 의복을 내려주다.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3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강계부에 관사를 짓게 하고 이산 등의 수령에게 군관을 주게 하다. 형안도 도안무 차리사 최윤덕에게 전지하기를 도절제사 이각이 아뢰기를 강계부는 바로 방어하는 요충의 땅이니 마땅히 그 관사를 웅장하게 지어서 나라의 위세를 보여야 될 것인데 지금은 공알을 짓지 못하여 절제사와 판관이 모두 민가에 우거하고 있는데다가 비록 객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또한 굉장하지 못하니 원컨대 올겨울에 남도에 부방하는 군인과 본도에 들어와 지키는 인민들을 헤아려 부역시켜 제목을 베어 봄을 기다려서 영조의 남북에 장엄하게 하고 또 강계 절제사, 판관과 삭주, 첨절제사 등은 모두 구전 구관을 거느리고 있는데 유독 이산, 벽동, 창성의 수령들만은 모두 방어에 가장 간절한 곳인데도 군관을 거느리지 아니하고 단신으로 방해하게 하니 진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강계절제사, 판관, 삭주, 첨절제사의 군관을 헤아려 감하여 새 고을에 나누어 주어서 방어를 엄중하게 하소서니 이 말이 옳은지 그런지를 자세히 생각하여 아뢰라 하니 윤등이 회개하기를 이각의 말은 진실로 이치가 있으니 마땅히 이를 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동지의 망골례를 행하고 문무 군신의 하례를 받다. 건정들이 나아가 왕세자와 문무 군신의 하례를 받았다. 의정부에서 옷의 안팎감과 안마를 바치고 외인과 야인들도 또한 반열에 따라 쓰고 각도에서 전물과 그 지방의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4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야인 4명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0권 세종 17년 11월 24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작물절에서 출척당한 이 집을 청간 사람들을 과제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이 집은 전에 장현 현감으로 있을 때 백령도의 국마를 서너 피를 도적질하여 작물줄에서 출척당한 사람인데 지금 1주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연일 현사에 임명되었다가 일이 발각되자 그제야 채직되었습니다.
대저 신하가 임금에게 비록 터럭만한 일이라도 속일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을 청구하는 일이겠습니까? 이조정량 안질과 참판 복료와 도승지 신인손 등은 편출된 근본 이유를 아뢰지 아니했으니 마땅히 형률에 의하여 과제해야 될 것입니다. 또 황해 감사 배둔과 강원감사 유계문은 일찍이 이집을 청구하여 사정을 따라 잘못 청구했으니 또한 마땅히 추획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5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명균이 사직하리 하나 허락하지 않다. 신은 성질이 본디 나약하고 어리석은 데다가 향문에도 실상이 없으며 비천한 일에 이르렀어도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하는 것이 없는데도 외람되게 상상의 고뇌하심을 입어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역임하여 대신에 반열에 끼인 지가 벌써 20년이나 되었습니다. 후한운청을 입은 것이 이같이 오래되었는데도 도리어 성상을 보조하고 백성에게 연택을 끼치는 일은 모자라서 한갓 현인의 승진을 막고 지위만 차지하였을 뿐이었습니다. 항상 권세가 극성한 것으로서 두려워했는데 어찌 사직하려는 계책이 없었겠습니까마는 다만 몸이 유도한 세상을 만나 차마 성상을 멀리 떠날 수가 없어서 감히 갑자기 사직하기를 청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은 지금 나이 70에 가까우니 노병이 번다가라 일어나서 형체는 파리하고 기운은 피곤하며 눈은 어둡고 귀는 먹어 정신이 밝지 못하여 잊어버리기를 잘하니 그 쇠한 것이 심한 편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사를 버리고 돌보지 못할까 근심스럽고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래 살지 못할까 두려우니 한산한 자리에 버려둠이 분수에 마땅할 것이며 그 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또 신이 기유년에 북경에 가서 오래 머물고 있던 중에 진선왕이란 사람이 명수의 길흉을 잘 친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시켜 점을 치게 하여 길흉을 물었더니 길흉을 기력해 보였는데 을묘년에 이르면 한번 막혀 10분 흉하고 이를 지나면 8, 90의 상수를 이르게 될 것이라 하니 대개 금년을 그 한계로 삼은 것입니다. 비록 이를 지나더라도 남은 해가 얼마 없을 것이니 점진 사람의 말은 비록 믿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또한 이를 반드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스스로 천명에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하는 이로서도 연장되고 저축되는 이치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만히 스스로가 생각하건대 은총을 사용하고 한가한 자리에 있으면서 정신을 편안히 하고 심신을 안정하게 한다면 혹시 생명을 연장하여 시비소찬의 비난도 또한 따라서 끊어질까 하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성자께서는 신의 관직을 해임하게 하여 시종을 보존하는 큰 은혜를 베푸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1월 27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지청도군사 박시생과 지금상군사 손미옥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건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아직도 고생하니 그대들은 가서 근신하여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지경에 이르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양령의 일을 더 이상 감하지 못하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우혼남 남양덕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양령대군을 자주 불러보시니 신등은 매우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형제 사이에는 이미 도리에 어긋난 병고가 없었는데 불러보는 것이 어찌 어리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양덕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유지를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세자를 폐하고 새로 세자를 세울 초기에 있어서 금장을 엄하게 세우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었다 하였다. 대사은 이 숙지도 또한 양령을 마땅히 접견할 수 없음을 남김없이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의 일은 꼭 초왕의 일과 같은데 초왕은 성중에서만 편안히 살고 있었다. 지금 양령은 밖에 나가서 거처하고 있으니 그 때문에 나는 양령을 경성에 들어와 거처하도록 하여 그 계책이 이미 정해졌는데 만약 이 계책이 이미 행해졌다면 경등은 반드시 오늘의 간언은 없었을 것이다 하였다. 숙지 등이 이미 나간 임금이 도승지 신인손에게 명하기를 신하들이 모두 양령을 원수로 삼아 매양 봉장을 올리게 되니 나는 심히 미안하다. 만약 훗날에 대성에서 양령의 일을 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정원에서 마땅히 대답하기를 양령에게 들어와 서울 하나에서 거처하도록 이미 임금의 계책으로 정해졌으니 어느 날의 간언은 마침 성사를 권하는 것이라고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지 안학군사 이초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황희도는 토지가 척박하고 연사도 또한 풍년이 들지 않았으니 그대는 가서 근신하여 백성의 생기를 후하게 도를 보아주라 하였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1월 28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노회신 민뇌 김경재의 차단에 관해 아래다. 동령부 주부 노회신은 우의정 노환의 손자인데 지난번에 어느 사람과 함께 조부의 집에 들어가므로 부리가 역관 운동을 금하기 위하여 그 종을 구속하니 회신이 부리의 앞에 막아서서 고의로 그 종을 도망하게 했으니 광망한 짓이 심합니다. 청컨대 국문하에 그 죄를 밝게 다스리소서. 민무회의 죄는 관계가 경하지 않으니 마땅히 자손을 검고하여 장래의 경계를 삼아야 될 것인데 지금 그 아들 민뇌가 사정의 관직을 맡고 있으니 도리어 그 용화를 입게 되니 악을 처벌하는 의리에 어떻겠습니까? 김경재의 죄는 일이 궁금에 관계되니 죽지 않은 것도 오히려 다행한 일인데 지금 밖에 나갔다가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와서 그 아내를 보게 되니 진실로 타당치 못한 일입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회신은 국문함이 마땅할 것이나 무회의 죄는 비록 중하다 하더라도 어찌 자손에게 미치게 하겠는가. 경제는 혼우함으로써 이 큰 죄를 범하였지만은 그러나 어찌 신이군에게 비하겠는가. 내가 마음속으로 오히려 그를 사죄하고자 했거늘 하물며 병든 아내와 서로 보는 것이 어찌 어리에 해롭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8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살인을 한 강천을 교형에 처하다. 전산원 강천이 백성 공석을 죽였으니 형률에 의하면 교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9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양령의 일로 봉장을 올리나 계달되지 않다. 그러나 이미 아뢰지 못하게 하는 명령이 있었던 까닭으로 계달하지 못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9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부사정의 관직을 받은 최보야에게 사모와 품대를 내리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알타리의 최보야가 전에는 부사장의 관직을 받았으니 다른 예에 의가에 사모와 품대를 내려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30일 정류 첫 번째 기사. 병환이 나다. 임금이 병이 났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30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양령의 일로 봉장을 올리자 계달되지 않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30일 정류 세 번째 기사. 대전 사알에서 내반종사까지 액정서로서 벼슬을 시키자. 2조에서 아래기를 대전 사알로부터 아래로 내반종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국명으로서 벼슬을 시키니 타당치 못합니다. 청컨대 액정서로서 벼슬을 시키고 경창부와 인순부의 사알, 사약 같은 것은 그 전대로 벼슬을 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대전 사알은 액정서의 정육품의 잡직의 하나이고 내반종사는 내알사의 종구품 벼슬이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30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유한의 화포 관리에 관한 상언을 의논하여 아뢰다. 병조에서 군기감 제조와 함께 유한이 상언한 조건을 의논하여 아뢰기를 합약장은 단지 1, 2인만 정하게 되니 만일에 사고가 있게 되면 충당해 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 그간한 악장 내에 나이 젊은 사람은 날마다 점렬하고 66세 이상 자는 사맹사게 점렬하는 일은 이미 법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또 나이 70에 이르러 강제로 도로 벼슬 하게 한다면 생계가 고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합약을 저울로 다는 일은 당의 관원이 정교한 약장을 거느리고 비밀의 일을 할 것입니다. 새로 만든 것과 예전 것을 보완하는 것은 비록 한 해 그르는 법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1년에 보수하는 데 소임되는 것을 한꺼번에 갖추게 함도 어렵게 되니 그 준비되는 데에 따라서 점차로 보수하게 할 것이며 1. 염초를 다리는 법을 정밀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장인을 모두 가려 정하였으니 원컨대 수령에게 마음대로 고쳐 정하는 일을 금하게 하고 만약 사고로 결혼이 있으면 사람을 가려 충당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야인 6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2일 기해 첫 번째 기사. 3군 진노는 다른 관직의
자계를 따르는 것은 벼슬 자리를 옮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권 직무의 다른 관직의 자계를 따르는 것에 의하여 벼슬 자리를 옮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1월 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원상 권도 신계 조말생 이흥발 이선 이천 정년 이승묘 최치운 유강 조회 최숙손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원상을 판중주 원사로 권도를 이조 판서로 신계로 형조 판서로 조말생을 숭정 주원사로 이흥발을 자헌 동지중주원사로 이선을 동지중주원사로 이천을 자헌 중주원부사로 정년을 인순부윤으로 이승묘를 경창부윤으로 최치운을 이조참의로 유강을 공조참의로 조회와 최숙소는 모두 첨지중추원사로 삼았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양식을 구걸하는 파저강의 야인에게 양식을 주어 보내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파저강의 야인이 양식 구걸을 핑계하고 왔는데 만약 머물도록 허락한다면서 계속 하여 끊이지지 않을 것이므로 접대하는 패단이 작지 않을 것이며 또 간사한 꾀를 헤아리기를 어려워서 겉으로는 기부하는 척하나 헛되이 양식만 허비할 것이니 원컨대 지금은 양식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후에는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머물기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4명을 내려 제수한 사람도 다시 조사에 아르게 하다. 이에 앞서 4명을 내려 제수한 사람은 관직을 받는데 적당한가 적당하지 않은가를 구분하지 않고 특지로 시행하여 갑자기 제수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함부로 제수한 사람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는 비록 4명을 내려 제수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자세히 조사해 다시 아래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압송하던 역조를 죽인 사람을 차명에 차하다. 한길도의 유의인 고성길이 압송하던 역조를 죽였으니 형률에 얘기하면 참형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창덕궁 오른쪽 산의 고루를 막게 하다. 음양학에서 이르기를 창덕궁 오른쪽 산을 고루를 틔우고 막는 데에 대한 이해는 이를 고서에 상고해보니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취사하기가 어려워서 대신에게 이를 의논하니 황희 등은 의논하기를 전면에는 조정이 있고 우면에는 시장이 있다는 의논으로서 이를 관찰한다면 도로가 궁궐의 해로움이 없을 듯합니다. 또 이 길이 이미 통해졌으니 훗날 창덕궁에 옮겨 거처한 후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홀로 동지중추원사 민이생은 의논하기를 전면에는 조정이 있고 후면에는 저자가 있다는 의논은 본주의 산을 의지한 궁궐에는 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또 주산이 백호이며 구덩이를 묻을 길을 만들었으므로 길하지 않다는 설이 한 가지가 아니니 지리에 화복이 메었다는 말은 비록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아랫사람의 처지에 어찌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만일 훗날에 창덕궁으로 옮겨 거처한다면 반드시 마땅히 다시 막아야 될 것이니 태종조의 고사에 의하여 막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하니 민의생의 의논에 따랐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5일 의민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세종실록 79년 세종 17년 12월 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권 세종 17년 12월 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사무와 사관원에서 양령의 일로 올린 봉장은 개달되지 않다.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야인 6인이 와서 도산노를 바치다. 올량 앞집이 시라합 등이었다. 세종실록 70권 세종 17년 12월 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이만주가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건주의 이만주가 지휘 김남노 등 10인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그 서신에 연전에 2번이나 쌀양식을 상주셨으므로 지금 관원을 보내어 은혜를 살해하고 조공합니다. 또 금년 봄 여름 겨울 사이에 홀라온의 야인 사롱합 등이 사람과 말을 가지고 상시로 왕래하면서 훔치고 빼앗았음이 끊임이 없었으니 이러한 사유로서 권운을 시켜 보고했는데 모두가 이만주에 관계되지 않으며 인말을 훔치고 빼앗은 것은 천리가 10,000번 죽고 10,000번 삶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이같이 한 나라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의 장록을 같이 받고 인근에 머물러 있으니 정도에 어긋난 행위를 하면 중한 죄를 받을까 염려됩니다. 또 금년 봄 사이에 본위의 남녀 백성 남녀 대소 20명이 강계 양구에 가서 머물러 시일이 오래 경과되었는데도 본위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지금 지휘 김남노를 보내어 자세히 아뢰고 성상의 재개를 청합니다 하며 예조에서 교지를 받들어 남노에게 유시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홀라오니 반드시 너희들의 거처 하는 문 앞을 지나서 왔을 것이니 어찌 길을 빌리지 않았겠으며 또한 어찌 그 사유를 진술하지 않았겠는가. 또 수천 명이 걸어와서 훔치고 도둑질한 사람이 어찌 홀라온의 먼 곳에서 온 사람뿐이겠는가. 아직 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는 홀라온이 만약 또 나온다면 금지하고 막아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즉시 강계에 치부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관들이 양녕대군을 돌려보낼 것을 청하다. 장령 황수산과 정은 김안생 등이 대궐에 나아가서 전일에 올린 봉장을 아뢰기를 청하니 조화승직 정갑순이 말하기를 계달하지 마시오. 양령의 일은 이미 내지가 있으니 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하니 내시 김충으로 하여금 들어가 아뢰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관관이 3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가버렸는데 지금 대관들은 양령을 이뤄서 혹은 말하기도 하고 혹은 소를 올리기도 하여 2-3번에 그치지 않은데 나는 오히려 듣지 않았는데 어찌 가지 않고서 봉장을 올리기를 이와 같이 꺼리지 않는가. 대관이 만약 마음을 돌이켜 잘못을 뉘우쳐 고친다면 옳겠지만 그러지 못하면 가고자 한들 누가 금지하겠는가 하였다. 조금 후에 대관이 전부가 대궐에 나와서 아뢰기를 지금 성상의 명령을 듣자온데 옛날에는 3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가버린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생각하기를 본조의 대관은 간해도 듣지 않으면 관직을 사면하고서 기다리되 훗날 나가 가날 사람이 혹시 있어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니 본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전일에 전교하시기를 양령의 일은 옛날의 초왕과 같은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등은 학문이 옛날의 일을 통달하지 못하여 능히 즉시 대답하지 못하겠으나 지금 살펴보건대 초왕은 곧 송태종의 아들인 것입니다. 명예가 정해지지 않고 또 질병이 있었던 까닭으로 태종이 성내에 거처하게 하셨으며 또 진종에게도 배만한 행동을 했던 실수가 없었는데 지금 양령은 명예가 이미 정해졌는데도 종사의 죄를 얻었고 또 배만한 행동을 한 실수가 있으니 지금 일로서 이를 상고해 본다면 일이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또 태종의 남긴 훈계가 명백하오니 오래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비록 오더라 하더라도 오래 머물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9월부터 지금까지 자주 들어와서 여러 번 동안 오래 머물게 하고 가족들도 모두 이르게 되니 신등은 돌아갈 시기를 알지 못하여 여러 번 봉장을 올리게 되니 영컨대 태종의 남긴 훈계를 따라서 접견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역사를 상고해 보건대 간관이 3번 간해도 듣지 않으면 가버렸는데 그대들 간관은 여러 번 나와서 간했는데도 내가 윤허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가버려야 될 것인데 어찌 또 따라서 구실을 삼는가 하며 조금 뒤에 대선 이숙지 등이 사직하기를 원하되 그 사연에 태종대왕께서 유명하시기를 양녕대군 이제는 하는 일이 광폐하여 종사의 죄를 얻었으므로 나는 마지못하여 밖에 방치하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했는데 간사한 무리들이 후일의 공을 도모하고자 하여 몰래 숨어서 내왕하게 되니 혹시 틈을 만들고 병고가 발생하여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지금부터는 비록 족치인이라도 전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기여 친근할 수 없으니 이를 어긴 사람은 사헌부에 내려 크게 징벌하여 후인을 감계할 것이다. 내가 죽은 후로부터 죄는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하여 남기신 훈계가 매우 저명하온데 지금 9월 이후에도 달마다 명하여 불러와서 여러 날에 서울에 머물게 하고 가족들까지도 또한 들어와서 여염에 섞여 살고 있어 건방이 해이해지자 출입함이 태연자약하고 남기신 훈계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신등은 몹시 유감됨을 견딜 수 없어서 여러 번 개청하였으나 윤허를 받지 못했는데도 부끄러운 얼굴로 취직하고 있으니 언관의 임무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신등의 직사를 파면하소서 하였다. 사관은 자사관 진정 등도 또한 사직하는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인도 또한 같았으나 보류하여 두었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8일 을산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과 친척들이 서로 만나보고 건방하는 예가 없도록 하다. 어차라서 표지를 내리기를 양녕대군이 서울에 와서 머물 때에 종친과 복을 입은 가까운 친척들은 서로 보고 서로 모이게 하여 건방하는 예가 있지 않도록 하라 하고 명하여 예조에 내린 좌승지 정갑손 등이 아뢰기를
우리 전하께서 우예가 천성에서 나왔으니 마가 거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녀는 매년 서울에 올라올 때는 날마다 궁금해 모이고 종친이나 유복지 친구와 만나 보는 것이 일정한 시기가 없었으니 어찌 사설의 통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태종의 유명은 말뜻이 간곡하고 지극하며 대성의 간언은 또한 성실하고 간절하온데 하물며 이런 등류의 큰일은 혼자서 결단할 수가 없으며 반드시 대신에게 모의한 후에야 이를 행할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때때로 서울에 오게 되면 대성에서 볼 때처럼 일어나서 자주 간하기를 거치지 않으니 내 마음에 실로 미안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일로서 죄질 수 없는 까닭으로 문득 사직하는 그를 머물러 두어 훗날의 자주 하려는 간언을 절제시켰고 또 친척의 무리들이 사사로 서로 만나보고 친척과 친하는 의리를 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겠는가. 비록 대신에 윤혼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또한 옳을 것이다 하면서 이에 교지를 내렸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해청을 바친 사람에게 상주는 법식을 만들다. 평안도 함길도 황해도 강원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에 앞서 해청을 잡은 사람에게 혹은 토관직으로서 상을 주었으나 관직은 지극히 중요하니 만약 군공으로 주는 것은 옳겠지만 매를 잡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는 잡색 해청을 잡은 사람은 면포 15필을 상주고 특별히 몸이 큰 것을 잡은 사람은 20필로 상주고 옥해청을 잡은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이 없이 30필을 상주고 그 마땅히 잡아야 될 사람이 잡색 해청을 잡은 사람은 10필을 상주고 특별히 몸집이 큰 것을 잡은 사람은 15필을 상주고 옥해청을 잡은 사람은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20필을 상주되 이를 일정한 법식으로 삼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사직간 주와 한남 모순을 관직에 나아가게 하다. 모순이 기일로서 휴가가 있었으므로 사면의 반열에 참여하지 못했다가 이때 이르러 사직하는 임금 명하에 대간을 불러 관직에 나아가게 하였다. 대사은 이숙지와 사간 진준, 유환 등이 와서 명령을 받고 아뢰기를 신등은 명령을 받아 관직에 나아갔으나 그러나 양령이 이 앞서 들어올 때 오래 머무름이 5, 6일이 지나지 않아도 온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인데 지금은 자주 서울에 들어오고 가족들도 모두 들어오게 되니 신등은 실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하니 조하승지 정갑성 김충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아래게 하며 김충이 말하기를 정교가 이미 어머니 능히 들어가서 아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성중 목사 신기가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년에 풍년이 들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도적이 많아지고 옥성이 번거롭고 바쁘니 그대는 마땅히 백성을 사랑하고 형벌을 신중히 써서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군사를 옮겨 소속시킨 일에 대해 아뢰다. 지금 영병도에 소속된 박천, 순천의 수군과 육군의 삭주도에 옮겨 소속시켜 평안도에 소속된 순안 3등 옛 강동의 수군과 육군을 영변도에 옮겨 소속시켜서 그 수요를 채우고 있사오나 순천, 박천의 두 고을 군사는 3,055명인데도 순안 3등 옛 강동의 군사는 4,814명이므로 채워 정한 수요가 앞 수요보다 많으니 청컨대 순안 군사는 제하고 3등 및 옛 강동의 군사 2,863명을 영변도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황희등 임금의 병문안을 와서 양녕대군의 일에 대해 아뢰다. 임금께서 편치 못하므로 이 영의정 황희등이 와서 문안드리고 이어서 아뢰기를 양녕을 후하게 대접하여 건방을 풀어놓았으니 비록 옛날의 순임금이 덕일지라도 이보다 더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태종의 유명이 완연히 기 옆에 있는 듯 하니 접견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하거늘 하물며 건방을 풀게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야 어떻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교지를 내린 것을 듣고 매우 분하게 여기오니 원컨대 전하께서 태종의 유명을 어기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친소고이 나오고 물러가면 방금의 일이 있고 없는 데에 있지 않으니 지금 건방을 늦추더라도 어찌 어리 해롭겠는가. 대저 국정을 고쳐 시작할 초기에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으로 태종께서 이러한 유훈이 계셨지만 어찌 이렇게 너무 심한 일이 있겠는가.
형제 사이에 우애하는 정리는 천성에서 나왔으니 날마다 서로 보는 것이 도리에 해가 없을 것이므로 내 마음은 장차 양령을 서울에 들어와 있게 하고자 하는데 하물며 친숙이 서로 보는 것이 어찌 옳지 않음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조정승이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두량합 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1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황수신이 양녕대군의 일을 아뢰려 하니 김충이 계달하지 않다. 사헌부장령 황수신이 아뢰기를 양령을 자주 접견하시오니 신등은 실망하였는데 지금 또 건방을 풀어주는 명령을 내리시니 더욱 실신하였습니다. 원컨대 한결같이 태종의 유훈에 따라서서 하니 대사 김충이 일찍이 교지가 있었던 이유로서 굳이 거절하여 아뢰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2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제주환관 이견이가 사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제주는 사람이 많은데 땅은 좁아서 백성이 안심하고 살 수 없으니 가서 백성을 구휼할 그 직업을 편안하게 하라.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2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제주의 구휼에 관해 아뢰다. 병조에서 정부 각조와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제주 세구울에 사람은 많은데 땅은 좁아서 민호가 9,935호이고 인구가 63,093명이며 전지는 9,613결 48찜이므로 토지의 이익은 한정이 있는데 밥 먹는 사람은 많아서 흉년을 구제하는 폐단이 해마다 없을 데가 없으니 전지와 직업이 없는 양민은 각기 자원에 따라 육지로 옮겨 살게 하고 사천도 또한 본주인을 따라 자원하여 육지에 나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양녕대군의 건방을 풀어주는 명령을 회수할 것을 건의하나 불허하다. 대사은 이숙지 등이 아뢰기를 양녕대군은 마땅히 서울에 오래 머물러 둘 수 없습니다. 신등이 이를 청하기를 매우 간절하였으나 윤허를 얻지 못했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이 실망했는데 지금 또 교지를 내려 종친과 유복지친들을 만나보게 하시니 신등은 매우 유감됨을 견디지 못하여 즉시 와서 아뢰고자 했으나 삼가 근일에 전하께서 편안하지 않으시단 말을 듣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태종께서는 만세에 염려하신 유훈이 있어 그 뜻이 자세하고 간절하여 어길 수 없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건방을 풀어주는 명령을 회수하여 위로는 태종의 유훈에 따르시고 아래로는 신등의 지극한 심정을 위로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고체함이 너무 심하다. 내가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고서 이 법을 만들었겠는가. 대저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듣지 않는다면 위망의 일이라도 능히 감하여 그치게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나는 형제 사이에 이미 도리에 어긋난 병고가 없으며 서로 활약하고 서로 사랑하니 도리가 진실로 그렇게 된 것이다. 지금 이 교지가 무엇이 의리에 해롭겠는가. 내 마음으로는 항상 양령으로 하여금 서울에 와서 거주하고 모든 연회에 매양 입시하게 하고자 하여 그 계책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만 시행하지 못했을 뿐이니 대가는 다시 말하지 말고 승정원에서도 또한 다시 들어와서 계달하지 말라 하였다. 좌사관 진준 등이 또한 이 일로서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참찬 조계생과 예조판서 허성 등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때때로 양령을 불러보시니 형제 사이에 사랑하는 정이 극진하셨습니다. 지금 종친으로 하여금 만나보게 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양령이 본 뒤 광망한 행실이 있는데 만약 종친들과 서로 사귀게 된다면 다만 태종의 유훈에만 어긋날 뿐 아니라 능히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용컨대 전하께서는 이를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2월 1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양령을 서울로 불러들일 일을 신인손에게 전하여 계유하게 하다. 사정전에 나아가서 신인손을 불러 교지를 내리기를 건일에 여러 번 양령을 불러 서울의 집에 머무게 하니 대간이 의논하여 고집하면서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 뜻은 또한 좋다. 그러나 양령의 일은 처음부터 종사에는 관계되지 않았으며 다만 한 몸의 실덕한 때문이다.
태종께서 더이로서 결단하여 밖으로 내쫓았는데 그때는 비록 서울에 왕래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곧 세자를 패하고 새로 세웠던 초기인 까닭으로 이와 같이 했던 것이다. 지금은 오랫동안 내쫓아 밖에 있어서 그의 거전의 허물을 뉘우쳤으므로 특별히 우예의 정으로서 불러보는 것이니 만약 지금 태종께서 세상에 생존하셨던들 또한 나의 처지와 같으실 것이다. 나도 또한 전적을 대량 보아서 전대의 일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도의에 어긋난 일이라고 강제로 일을 하겠는가. 대간이 고집하여 논쟁하니 내가 매우 이를 그러게 여긴다. 마침내는 마땅히 서울에 불러 들어오게 하여 효령과 같이 대접할 것이니 경히 이 뜻을 정해 계유하라 하였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1월 1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외인의 세금 징수와 할인한 사람의 구휼에 대해 아뢰다. 내포에 항상 거주하는 외인은 묵은 땅을 새로 개간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고 다른 해에 의하여 세를 징수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동서 환인원에 모인 굶주린 백성 중에 아이를 해산한 부녀는 예에 의하여 급료하고 아울러 소금과 장을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1월 1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가죽 등의 세금 수납 기간을 정하다. 한성부에서 아뢰기를 국가에서 소와 말을 도살하는 금령을 엄하게 만들어서 가죽과 고기 등이도 또한 세금을 정하여 협잡을 막는 법이 지극히 자세하고 상실을 하였으나 그러나 세금을 정하여 수납하는 기한이 없는 까닭으로 함부로 매매하는 사람이 많으니 그러므로는 가죽은 15일을 기한하고 살코기는 겨울철은 10일을 기한하고 여름철은 5일을 기한하여 정하여 수납하고 어긴 사람은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2월 1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상절사의 통사인 김헌과 전이가 사목을 가지고 먼저 돌아오다. 서장관 정의하니 예부 원외랑 소이에게 묻기를 우리 국가에서 황제가 내리신 사서 오경 성리대전 등을 그를 받아 정미한 이치를 자세히 알게 되니 진시로 동방의 보배가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중국에서 새로 찬출한 여러 사수도 또한 반드시 많이 있음을 알겠습니다 하니 소이가 대답하기를 태종 황제께서 명하여 유신을 모아 고금의 여러 역사와 여러 설을 널리 채취하여 찬술하여 글을 만들어 이를 영락대전이라 이름했으니 가령 천자이자 고금의 해석한 천자의 뜻을 모으고 지자이며 고금의 해석한 지자의 뜻을 모았으며 여러 글자의 뜻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천하 사물의 이치가 전부 대전에 있습니다. 책의 권수가 너무 많아서 어부에 간직하여 10여간에 가득 차 있어 즉시 간행하지 못했는데 이 대전서는 일시에 찬술한 것이다 하며 또 묻기를 대전은 간본이 어느 것에 있습니까 하니 소위가 대답하기를 판본이 남경에 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글자 모형은 동으로서 낱낱이 주조하여 글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여 인출하였습니까 하니 소위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다. 옛날에는 혹은 동으로 주조하고 글자와 판을 서로 붙이었으나 제도는 목판과 일반인이되 공비가 심히 많이 들므로 근래는 모두 목판을 사용합니다 하였습니다. 또 하였다. 또 묻기를 대전 외에 또 새로 찬술한 여러 글이 있습니까 하니까 소위가 말하기를 선종 황제 때의 유신으로 하여금 위로는 당우 시대로부터 아래로는 송나라 말기에 이르기까지 인신의 사적을 같은 부류끼리 모아서 아무는 충성하여 은택이 후세에까지 미치게 되고 아무는 간사하여 재앙이 그 자신에게 미치게 된 것을 모아 세 글을 찬술하여 이르고 이를 역대 신감이라 이름하고 이것도 또한 어부에 간직해두고 지금 간행하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2월 14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여인 3명에게 의복을 내려주다. 요울비 등에게 내려주었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2월 14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손실을 경감한 충청도 도사 김등래를 국문하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금년 가을은 감으로써 혹 손상이 있겠으나 그러나 올 곡식과 수원이 있는 곳에는 모두 다 풍년이 들게 되었고 각도가 다 그렇게 되어 수전의 결실은 근년에 있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충청도의 손실의 상황을 상고하건대 본도의 수전과 한전이 합계 22만 2,394결인데 한전의 실전이 6,969결이요 수전의 실전이 1만 763결이니 이미 지나간 여러 해를 참고해본다면 실전의 수요가 이와 같이 적은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지난 가빈년은 풍년이 들지 않은 것이 심하였는데도 충청도의 한전의 실전이 1만 1,022결이요 수전의 실전이 1만 1,414결이었으므로 또한 금년의 손상과 같지는 않았으니 그 다품에 맞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소민들은 본디 항심이 없으므로 진시로 유사가 징수하고 나눠주지 않는다면 능히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충청도 도사 김덕래는 대체를 돌아보지 않고 능히 검찰하지 못하여 안으로는 창고가 모두 부족하고 밖으로는 주변에서 일찍이 한 말 한 대도 거둬들이지를 못했는데 군비와 국가의 수용과 백성을 구제하는 저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원컨대 유사로 하여금 추액하게 하소서 하니 마침내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5일 임자 첫번째 기사 봉이가 홍림문 위에서 운이 해괴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6일 개축 첫번째 기사 건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7일 가벤 첫번째 기사 김덕래와 이를 돌보지 않은 충청감사 정인지를 용서하다.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호조에서 계달한 것과 대신의 의논으로 인해 충청도의 손실이 너무 경하다고 하여 김덕래를 의금부에 내려 추국하게 하였으나 그러나 오늘 옛날 사람의 말에 백성이 넉넉하면 임금이 어찌 넉넉하지 않겠는가 하였고 또 제왕의 부는 백성이 저장한다고 했으니 어찌 손실을 너무 경하게 하고 백성에 후하게 한 일을 덕래를 죄줄 수 있겠는가. 또 덕래를 죄준다면 다품을 과중하게 하는 패단이 반드시 이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하니 도승대 신인송이 아뢰기를 충청도 감사 정인지는 이를 고치지 않아서 손실이 너무 경하여 금년의 흉년이 갑인년과 같지 않은데도 금년의 손상은 갑인년보다 많았습니다. 충주 한 고을로서 말하더라도 내자 위전은 본디 비옥한 땅을 택정했는데도 한전 150결에 실전이 4결이요 수전 147결에 실전이 14결이니 너무 경하게 한 것은 심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영의정 황희도 말하기를 옛날 사람의 말에 정사에 경험이 없으면 재용이 부족하다고 했으니 이는 충청도 감사와 수령이 다품한 즈음에 금액이 없었던 까닭이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인지는 이전에 근시로 있으면서 문학만 전임하고 정사에 경험이 없었지만 또한 내가 일찍이 듣건대 인지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 하며 덕래의 죄도 내가 용서하고자 한다 하면서 드디어 의금부로 하여금 다시 행문하지 말고 공문한 안으로서 계달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7일 가벤 두번째 기사 나주 목사초 이방 지평 해군사 전유성 엄중형갑 이 일원 등이 하직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농업과 양작물 권장하고 요역을 경하게 하며 형벌을 줄이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7일 가벤 세번째 기사 이조에서 철원, 상령, 임강, 죽산 등을 옮겨 소속시킬 것을 아뢰다. 경기의 철원은 강원도에 옮겨 소속시키고 그 관할에 영평,연천, 상령은 양주에 옮겨 소속시키고 임강, 마정, 잔당과 양주 관할 내의 교화, 임진, 고양 등 고을은 원평부에 옮겨 소속시키고 충청도의 죽산현은 경기의 수원부에 옮겨 소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7일 가빈 네번째 기사 봉이가 건정전에서 오니 해괴제를 행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7일 가빈 다섯번째 기사 야인 6인에게 이복을 내리다. 망고 2인과 천호 아군 4인에게 의복과 신을 내려주었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9일 병진 첫번째 기사 조량합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9일 병진 두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김덕래를 처벌할 것을 아뢰니 특별히 용서하게 하다.
충청도 도사 김덕래의 손실을 경감한 죄는 원전에서 수령이 다품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결실한 것을 손상으로 한 것에 의가해 장 100대를 결정하고 직접을 회수하여 수군에 충당하되 영구히 사용하지 않게 하소서니 특별히 명령하여 그를 용서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2월 1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묘에 전알하는 의식을 아래다. 제게는 전할하기 3일 전에 하는데 마땅히 행사할 집사가는 2일 동안 산재하며 정침에서 유숙하고 1일 동안 사소에서 치제한다. 무릇 산재하는 치사를 전과 같이 하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 부추, 마늘, 염교를 먹지 않으며 조상과 문명을 하지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집행하지 아니하며 형살 문서에 한결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치제는 오직 전할의 일만을 행한다. 진설은 전할하기 하루 전에 하는데 묘사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묘의 안팎을 소재하고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양하에 설치하며 분헌관 자리를 헌관의 뒤에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자리에 설치하되 매 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서양하게 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집사의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고 서리는 그 뒤에 모시게 한다. 알자 찬자 찬인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서양하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 밖의 자리는 현관과 분현관은 동문 밖의 길 남쪽에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하고 북향하게 하여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이에 가물 묘전의 북쪽 인방에 모나게 파대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으로 섬도를 낸다. 행례는 전알 1 행사하기 전에 묘사와 전사관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반을 하나를 대성지선 문선왕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이 있다. 향로, 향합과 초, 대성지성, 문선왕, 연국, 복성공, 영성국, 종성공, 기국, 술성공, 추국, 성공의 신위 앞에 진술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를 진술하되 매 1위마다 각기 왼쪽에 변, 노포 1개, 오른쪽에 두, 어해 1개씩을 진술하고 보와 개 1개씩을 병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놓고 별을 담는다. 괴는 오른쪽에 놓는다. 기장을 담는다. 술자는 각각 1개씩 보호 괴 앞에 놓으며 점이 있다. 희준 2개를 진설하되 1개는 명수를 담고 1개는 예제를 담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서 호의 왼쪽에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진설한다. 무릇 주는 명수를 담은 것이 위가 되고 배위는 주준이니 곧 정의에서 준서의 동쪽이다. 또 전내의 동서 종사 위의 제기를 진설하는데 매 1위마다 각각 왼쪽에 변 노포 1개, 오른쪽에 두 어해 1개씩을 진설하고 보게 각각 1개씩을 병과 두 사이에 놓되 보는 왼쪽에 놓고 괴는 오른쪽에 놓는다. 술자는 각각 1개씩 보게 앞에 놓으며 점이 있다. 각각 상준 2개씩을 진설한다. 1개는 헌주를 담고 1개는 현주를 담고 1개는 법주를 담는다. 신는 그릇은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진설하고 관세는 동쪽에 놓고 작세는 서쪽에 놓는다. 술 항아리는 새의 동쪽에 2대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새의 서남쪽에 2대 수군을 담아둔다. 광주리에 담아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현관의 새 동남쪽에 북향하여 진설한다. 행렬은 전할 1 축시 전 오각의 축시 전 오각은 곧 삼경 3점이니 행사는 축시 전 이각을 사용한다. 묘사와 전사관이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각기 찬수를 창구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삼각 전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이 각기 의복을 입는다. 헌관과 학관은 제복을 입고 학생은 청건복을 입는다. 알자 찬자 찬인이 동문으로부터 들어와서 먼저 솜들 사이에 배 위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이 헌관 이하의 제복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일각전에 알자가 감찰, 전사관, 대축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섬돌 위의 배 위로 나아가서 겹치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쓴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재관이 모두 사비한다. 이를 마치며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로 나아가고 잔인이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며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세 위에 나아가서 술잔을 씻고 술잔을 닦기를 마치면 광주리에 넣어 받들고 전소로 나아가서 점 위에 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이는 본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 이하의 재관이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호를 조복의 대대에 꽂고 손을 씻은 후 수건에 닿게 하고 나서 호를 잡게 하고는 대성 지성 문선황의 신이 앞에 인도에 와서 북향하여 쓰게 한다. 그리고 꿇어 앉아서 호를 조복의 대대에 꽂게 한다. 집사자 1위는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1위는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헌관에게 삼상향이라 찬하며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향을 받을 때는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게 하고 다음에는 복성공,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향을 피우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만 향을 받을 때는 남쪽에 서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북쪽에 서서 남향하고 술잔을 주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하여야 한다. 만약 종성공과 성공이 서쪽에 있으면 향을 받을 때는 북쪽에 서서 남향하고 향로를 드릴 때는 남쪽에 서서 북향한다.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작은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성왕의 준소로 나아가서 서양하여 서는데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산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쓰게 하고 꿇어 앉아 호를 조복의 대대에 꽂게 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 앉게 하면 대축의 신이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 앉아 축문을 이른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게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 밖으로 나아가 배 위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행하여 쓰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벗기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4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북성공, 종성공, 술성공, 아성공의 신이 앞에 나아가서 행리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다만 축문을 읽는 것이 없다. 인도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초원관이 장차 전으로 오르려 하면 찬인이 각기 본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관세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은 후 수건에 닿게 하고 전내 여러 신위에 누워 술잔을 드리는데 찬인이 본 헌관에게 호를 조복의 대대에 꽂고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게 한다. 술잔을 드리고 나면 호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게 한다. 매일마다 각기 재배한다. 나누어 드리기를 마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대축이 들어가서 변두를 걷어치우기를 의식대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 이하의 재관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고 찬이는 본 헌관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섬돌 위의 배 위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에 나간다. 알자, 찬자, 찬인이 섬돌 사이에 배 위에 나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묘사와 전사관은 각기 그 소속관을 거느리고 예천을 걷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간다. 축판은 구덩이 묻는다 하였다. 헌관 일명 관관 3품 이상, 분헌관 이명 관관 4품 이하, 전사관은 봉상시 참회, 대축 일명 학관, 알자 일명, 찬자 일명, 찬인 이명 여러 집사들이다. 이상은 학생이다. 세종시로 79년 세종 17년 11월 21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남향제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 7월 79년 세종 17년 12월 21일 무오 두 번째 기사 성들사 남제가 칙스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시복 차리며 군신을 거느리고 모하간에 거둥하여 칙스를 맞이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그 칙스에 왕이 서적을 주청하였으니 지금 엄주자치통감 일부를 발송하고 그 나머지는 서판이 파손되었으므로 간본을 보충하여 완비됨을 기다려 나누어 줄 것이니 왕은 이 사정을 알라 하였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무 세 번째 기사 남지에게 안장갖춘 말을 내리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무 네 번째 기사 의정부 등에서 황제가 자치 통감을 내려준 것을 할애하다. 호삼성의 자치 통감을 내려준 것을 할애하였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무 다섯 번째 기사 남지를 위로하여 잔치를 베풀게 하다. 육조의 참판 이상을 가느니 잔치에 참례하였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무호 여섯 번째 기사 부엉이가 건정전에서 울 때마다 해계제를 행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므로는 부엉이가 건정전에서 울면 해계제를 행하지만 다른 곳에 울 때는 이를 행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2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종정성 금오마 이량합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1일 김이 세 번째 기사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람을 교형에 처하다. 강원도 초론에 거주하는 산호 문수생이 11세 된 계집 아이를 강간했으니 형륜에 의거하며 교형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3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야인 시라합에게 의복을 내려주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3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지상훈군사 안종념이 잡색 해청을 바치다. 옷 한 벌을 내주었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4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부엉이가 건정전 위에서 운이 해계제를 행하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4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진준 유환 권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진준을 첨지중추원사로 삼고 유환을 좌사관으로 권삼을 우사관으로 삼았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4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전라도에서 천둥과 지진이 일다. 전주, 진원, 태인, 담양 등 고을에서 천둥이 일어났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1월 25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이만조의 사신에게 의복을 내리다. 세종 7월 70권 세종 17년 12월 2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의 옥상군의 교도를 보내어 생도를 가르치게 하다. 이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의 운상군은 비록 500호루가 차지 않지만은 그러나 본도는 다른 도와 비교할 수 없어 경사를 통한 사람이 매우 적으니 마땅히 교도를 보내어 생도를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